3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2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입동이 지나서 해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대설이 되면서 이제 자월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해월과 자월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나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해월의 신금하고 자월의 신금하고 똑같이 수가 왕한 계절의 신금일 것 같지만은, 자월의 신금하고 해월의 신금은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같은 원령이 아니기 때문에, 원령이 다르다 보면 당연히 일간이 태어난 배경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원령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은 신금 되겠고요.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순차적으로 일간 신금이 되면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글자, 경금 다음에 오는 글자죠. 그래서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8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신이라는 글자,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건 쇠 내지는 뭐 무쇠라고도 보고요, 강철로라고도 이렇게 보지만은, 신금 자체를 이렇게 무쇠, 강철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쇠 중에서도 무쇠나 강철처럼 단단하고 이렇게 거친 금이 있는가 하면, 또 쇠 중에서도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아름다운 광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금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금은 양금이라고 하고 어떤 금은 음금이라고 해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양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경금이었던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음금에 해당되는 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양은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음금이 신금, 음금이 되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거 왜 반대로 양을 빨간색으로 하고 음을 파란색으로 하시지 그러시냐고 이제 그런 말도 가끔 농담 삼아 하시는데, 일단은 파란색을 저는 양으로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수화를 놓고 봤을 때 화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수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양을 갖다 빨간색으로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저는 양을 파란색, 그 다음에 음을 빨간색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과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했죠. 완철금이라고 하는 이 완자는 한자로 완악하다라고 할 때 쓴 거예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투박하고 강하고 이러한 것. 그래서 완철금, 양금, 경금은 대체적으로 그야말로 강철, 무쇠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하고, 원철로도 비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철은 가공이 되지 않은 그야말로 땅 속에서 금방 캐는 그러한 철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한 그런 금이 아니라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말했던 것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철을 말하게 되죠. 그 다음에 광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름다운 어떤 미적 감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어떤 게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고 이런 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름답고 매끈하고 보기 좋은 그런 금도 있죠. 큰 금이 있는가 하면 작은 금도 있을 수가 있겠고, 딱딱한 하고 강철 같은 그런 금이 있는가 하면 낭창 잘 휘어지는 그런 금도 있어요. 철사 같은 거는 잘 휘어지지만은 강철 같은 거는 잘 안 휘어지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음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양금이 경금은 무쇠와 같고 원철과 같아서 정화로서 용도는 쓰임 있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광채가 있고 아름다운 이런 금.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 주옥 같은 거 아니면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이러한 금들은 맑고 깨끗한
광채가 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화로 단련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이렇게 보석을 화로 단련하게 되면 색깔이 변하면서 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보석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잘 닦아서 광채가 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임수로서 수보양광이 아니라 수보양광은 뭘 한다?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이고요. 임수로서 신금은 어떻게 돼요? 도세주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신금 같은 경우에는 광이 나고 아름답게 빛이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도색쭉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무기토가 잡란하죠. 많거나 여기저기 있어서 있게 되면 신금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금뿐만 아니라 경금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했을 때 경금, 신금은 일간, 금이라고 하는 오행의 특성상 약했을 때는 비경겁제인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인성인 토로서 도와주게 되면은 신금이든 경금이든 탁해지죠. 오금이 된다라고 합니다. 금이 오물은 더러운 물건이고요. 오금은 금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니면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매금 되죠. 토다매금. 그래서 신금, 경금 같은 경우 특히나 신금은 경금보다 작은 금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서 먼지가 끼어서 탁해지거나 토가 너무 많아서 신금이 토후매금이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신금일간 경금일간, 특히 신금일간은 토가 많아서 이렇게 토가 잡란하게 되면은 반드시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신금을 보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이 되겠죠. 자월, 해월하고 자월이 있는데 자월은 이제 대설이 돼야 되고요. 대설이 되어야지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자월은 대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지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동설한인 것은 해자 추월이 모두 공통적인 것. 그래서 혹한의 한기가 있다.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해자 추월이 필요한데 이때 조후는 화가 있어줘야 되겠죠. 화가 있어주어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조우할 때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있어야 된다. 이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광범위하게 해동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한겨울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병화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자월은 모두 수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월은 수의 보이죠. 임관지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월은 수의 임관지,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돼서 해자월이 가장 수가 왕한 계절 12달 중에서 해자월이 수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이 많아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자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어떻게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라고 보시면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을 생각할 때는 항상 남극 대륙을 연상하라. 남극 대륙을 연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해자 축월에 왜 조우가 필요한지를 이제 연상학적으로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에 있는 수알에 딱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물이 많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기온은 겨울이기 때문에 기온은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월에 개수가 투출하거나 내지는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물이 많아지면서 기온도 많이 떨어진다. 수가 하나 증가할수록 기온은 10도, 20도씩 더욱더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해월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복습 차원에서 지장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에는 임수하는 거고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중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무토, 불용 쓰지 않고요. 자월의 임수 또한 격을 지용하거나 그
용신을 취용할 때 임수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격을 취용할 때 원래 신금이 자수를 보게 되면 이것이 식신이 되는 건데, 이렇게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상관격이 되느냐? 아니에요. 격 자체는 뭐가 됩니까? 식신격에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건 좀 더 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에 그냥 물이 너무 많아서 설기태가가 된다, 내지는 수다금침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이 자체가 상관격이 됐다라고, 격 자체를 엄격하게 상관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신금은 무토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무토로서 너무 왕한 를 제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자중에 있는 임수는 용신으로 취용하지 않고요, 해중에 있는 무토도 용신으로 취용하지 않는다. 이걸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해월하고 자월하고 차이는, 자월의 본기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의 본기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원령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아도 원령에 있는 임수 자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용신 자체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만은, 자월은 임수 이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중에는 개수만 있죠. 개수 가지고는 신금을 뭐 할 수 없다? 도세주옥할 수 없다. 그래서 별도로 임수가 이렇게 필요하거나,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하거나, 아니면 지지로 하다못해 이렇게 해수라도 하나 있어 주는 것이 신금한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월과 자월의 일단 차이점이 되겠고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이든 자월이든 어떻다? 춥기 때문에 조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겠고요. 또 수가 왕한 반면에 금은 해월 자월의 병지사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신금은 약하다. 일간신금이 약할 때 뭘로 도와준다? 인성으로 도와주게 되면, 인성은 토로서 도와주게 되면 신금의 오금이 되거나 탁해지거나, 아니면 토구 매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로 유금 같은 거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어저께는 경금이었지만 오늘 신금이 이렇게 뿌리를 두는 것이 좋겠고요. 하다못해 신유금이었어서 인성으로 신금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습토로서 이렇게 생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같은 습토로 하더라도 축토는 일간신금이 통근할 수 있지만은 진토는 일간신금이 통근할 수 없겠고요. 천간으로 무토로 생주해 준 것은 안 좋고,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토는 건토이고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정인이고 기토가 편인이지만은 오히려 신금을 생할 때는 정인인 무토보다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조후해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 자체가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신금 하다못해 진축토에 의해서 뿌리를 얻거나 통근을 생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해수 자월은 임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무토가 투출하거나 지지로 해수 정도가 있어서, 아니면 지지로 요 신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의 임수가 있어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월의 신금은 해월의 신금보다는 좀 배합하는 법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운은 웬만해서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일 것이고요. 만약에 사주 전체가 목화가 왕한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지만, 일반론적으로 해자축월은 기본적으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운을 만나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사주로 볼 때 격국과 용신은 기본이 된다. 어떤 분들 격국, 용신 무용론, 격국과 용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국과 용신은 너무 깊이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만큼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놓고 보는데,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 자수는 본체는 양이지만 음으로 쓴다.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음대 음이 됐는데 금생수의 관계죠. 일간 금이 수를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생자가 되죠.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고, 그거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음대 음이 되거나 양대 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경금이 양금이었고요, 자수가 음수였던 것처럼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설기태과, 자월은 수가 왕하고 금이 약하기 때문에 설기태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임수가 투출했다고 해서 이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 안 잡는다,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설기태과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고 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일간,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는 약하고 자식이 왕한 그런 경우가 됨으로 인해서 수가 많아서 뭐예요? 일간금이 물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수다금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틀을 알면 되는 거예요.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다금침 되면 옛날에 물에 금일간이 물에 빠져 죽는다 이렇게 통변도 하는데,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화재로 인해서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그렇게 통변 하는 어떤 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사주를 어떻게 중화를 이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일단 일간은 약하고, 그죠? 왕세 측면에서 일간이 약하고, 그 다음에 한열 측면에서 자월에 엄동이기 때문에 조후와 왕세를 같이 따져봐야 되는데, 조후는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세를 떠서 일간이 약할 땐 신금 유금에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자,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신금이 뿌리를 뒀다라고 하면 매우 좋았겠지만은, 이렇게 축토 하나를 얻는다 하더라도 축토가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즉 통근할 수 있다. 축전기토는 신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비견, 그 다음에 연간의 신금, 그 다음에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겁재가 있어서, 이 정도 되면은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신왕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신왕도 아니고요, 신강도 아니고, 이 정도면 불약사주, 일간이 약하지는 않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에 묘목이 있어서 이렇게 신묘일주가 되는데, 어떤 분들 자묘형 하게 되는 것을 되게 두렵게 봅니다. 자묘형, 어떤 분은 이제 자형이라는 것도 있죠. 자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유, 오오, 해해 이런 자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형은 그냥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게 형보다는 뭘 중시하냐면, 지지에서는 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 이 정도를 좀 더 크게 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자축 합이 되면 자묘형은 어떻게 된다? 구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질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이렇게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지금 자월이지만은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있었는데, 신해일주였고, 그 다음에 생시가 정유씨였다라고 보죠.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비밀이고요.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합니다.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는 제가 식신격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상관격에 일지의 해수까지 있기 때문에 일간은 약한 중에 상관이 너무 왕한 사주, 설기가 태과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해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해 자형이죠. 해해 자형이기 때문에 딴 데서 어디서 사주를 봤는데, 이 사주는 해해 자형이 있어서 매우 좋지 못한 사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수가 많기 때문에 금이 어떻게 된다? 물에 퐁당 빠져서 이 사주는 어떤 사주? 수다금침 되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매우 안 좋은 사주로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사주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다금침으로 보지만, 요 정도까지는 수다금침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신금 자체가 일간이 약할 때 토로서 무토, 기토 내지는 지지로 진술, 충미, 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을 얻어서 일간이 이렇게 뿌리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모는 되지 않는다. 수다 그치면 되지 않고요. 이것은 해해자형이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수가 왕한 계절에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날씨는 더욱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일간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고 또 해월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병화든 정화도 있어줘야 되는데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수가 화를 갖다가 억제하려고 하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단순하게 해해자형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예요? 당연 암기죠. 그냥 그렇다더라. 그냥 카더라 통신 해해자형이면 안 좋다더라 이거죠. 근데 왜 안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해자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죠. 아시죠? 사주국사가 예를 들어서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수가 있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무조건 자형이 있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 신상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잠요형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승목이라 하더라도 화를 생할 수 있는 근간은 묘목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묘목 자체가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힘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가 금수 자축 이렇게 합이 되게 되면 합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화가 한 점도 없다. 그리고 화를 생해 줄 수 있는 목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가 안 좋은 잠묘형 이런 것보다는 뭐야 화가 없어서 매우 한습하고 혹한 게 전체 금한순행이라고 하죠. 금한수냉이 돼서 전체가 얼기 때문에 금은 차갑고 물이 얼기 때문에 안 좋은 사주다. 잠묘형 때문이 아니고 전체 국세가 한습하기 때문에 안 좋은 사주가 된다.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화를 보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되겠죠. 뭐를 봐야 된다? 화를 봐야 된다. 일단은 임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임수만 있으면은 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다시 축에 뿌리를 두고 경신금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불약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왕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왕세가 너무 약해서 신금이 문제가 되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무토가 투출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신금 자체는 경금하고 달라서 경금이 양금으로서 예를 들어서 큰 금이라고 하면 신금은 작은 금이죠. 무토가 투출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매금, 심하면 매금이고요. 작으면 오금이죠. 그래서 무토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않다. 이거는 자축합의 잠묘형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묘형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잠묘형이 왜 나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딱히 잠묘형이 나쁜 것보다는 추울 때 다시 물이 많아지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기가 가중되고 기온은 그만큼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천하가 얼기 때문에 이때는 자수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이지 잠묘형이 돼서 목이 왕해지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목이 왕해지면 오히려 토를 제거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형이라고 하시는 진진자형, 해해자형 이거는 뭐냐면 같은 것끼리 형하는 것은 그 같은 것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돼요. 진진은 토가 왕해지는 거고요. 해해는 수가 왕해지는 거고 오는 뭐예요? 화가 왕해지는 거고 진오유해 이렇게 보죠. 유유자형 금이 왕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해서 금이 왕해진다고 유유자형이 돼서 금이 왕해진다고 해서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요. 금이 왕해져서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형에 대한 내 개인적인 소견이었고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무술시 되게 되면 반드시 신금이거는 매금될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겠고 경인시 같은 경우는 목이 왕해지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따지고 보면 목이 왕해서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인중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장점이고요.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근데 또 임수를 얻기 때문에 신금이 도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썩 좋은 명식은 될 수 없다. 자, 임진시 되게 되면 임수는 투출되어 있죠. 4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상관격은 아니지만은 설기가 많아지죠. 하더라도 뭐에 축진에 생을 받고 축에 뿌리를 두고 경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걸 뭐 감당할 수 없다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나 이건 뭐가 필요하다. 화가 없기 때문에 금은 차갑고 물은 얼어져 있다. 이거는 반드시 운이라도 화운을 만나서 물이 녹고 금이 따뜻해져야지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명식이 되겠고요. 개사시 사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자월에 계속 투출하게 되고 신금 역할 때 경금신금은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 경금신금은 다시 수를 생하는 그러한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한 가지 또 참고 사는 화이지만 금이 장생이 되기 때문에 일간신금, 경금신금이 모두 사에도 통근할 수 있다. 그러면 일간 자체는 더 왕해지면서 세력을 얻으면서 자월의 사화는 목까지 할 수 있다, 조까지 할 수 있다. 단 임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한계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는 오화를 받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좋아할 수 있겠고요.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를 생해 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이 간목은 묘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약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거 좌우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좌우충 되지 않고요. 그냥 자축 합이기 때문에 좌우충 되지 않고 또 원격되어 있어서라도 이거는 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병신시 이렇게 됐을 때는 신금 자체가 언제 여기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금이 왕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신강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축에 뿌리를 두고 경신금 투출해서 다시 요 신금 있죠. 신중에 있는 모두 쓸 수 있다. 시장간 신중에 임수도 쓸 수 있다. 단지 좀 허망스러운 것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병화가 뿌리가 없다. 이건 뿌리가 없는 겁니다. 병화는 묘에 통근할 수 없고요. 단지 묘가 목생화라고 하는 어떤 상생의 원칙상 묘목이 화를 생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병화가 굉장히 약한 거죠. 통근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그래도 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를 얻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요. 역시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가 어떻다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정유시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